28쪽. 자, 오늘 옥소전 이것도 영웅소설이야, 얘들아. 옥소전 정리해볼게. 자, 우리 해제부터 볼 거야, 해제. 자, 해제에서 두 번째 줄에 한번 표시해주세요. 영웅 분담 소설. 여기다가 표시. 영웅 분담 소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한 번 더 표시할까? 사건 전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소재인 옥퉁소. 여기까지. 그래서 옥퉁소는 옥으로 만든 피리를 의미하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이 옥퉁소의 이름이 강릉추월이래. 그래서 이 이름을 따서 강릉추월전, 강릉추월 옥소전이라는 명칭으로 전해진대요. 자, 천생연분의 남녀가 혼인으로 이룬 가족이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이별하게 되고 극적으로 상봉하는 서사구조 안에서 부자관계, 우리 여기부터 한 번 더 표시할까? 부자관계인 두 주인공이 중국에까지 진출하여 영웅적 활약을 펼치며 여기까지. 그래서 주인공은 두 명이고 둘 다 영웅의 모습을 보일 거래요. 자, 국난을 극복하는 모습이 장쾌하게 그려지는데 이러한 특징은 마지막 한 번 더 표시하자. 중국에 대한 여기부터 표시할 거.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주체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기까지 표시할 거. 자, 그러면 우리 얘들아 아래 이제 인물관계도랑 좀 전체 줄거리 정리할 건데, 자, 우리 여기 지금 전체적인 칸에서 한 3분의 2쯤 해서 이렇게 좀 나눠볼까, 얘들아? 한 2대1 비율로 나눠주시면 돼요. 2대1 비율 정도로 나눠주세요. 2대1 비율로 나눠서 한번 봐볼게, 얘들아.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두 명이야. 아빠도 주인공이고 아들도 주인공이에요. 둘 다 영웅이야, 얘들아. 자, 그러면 아빠부터 좀 시작을 해보자. 자, 이춘백. 아빠 이름은 이춘백이야, 이춘백. 그리고 엄마 이름은 채란이에요, 채란. 이춘백과 채란. 자, 그러면 아빠, 엄마 얘네 다 어떻게 만났냐면 얘네 둘 다 서로 따로따로 강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표류해서 둘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돼. 그러면 그 새로운 세계가 바로 신선세계거든. 그 신선세계에서 채약할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채약할미. 채약할미. 자, 그러면 이 채약할미는 아까 신선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초월적 존재예요. 초월적 존재. 초월적 존재인 채약할미. 자, 그래서 이 채약할미가 뭐라고 얘기를 해줄 거냐면 춘백이, 채란이 너네 둘 다 천상계 사람이고 너네 사랑하던 사이였다. 그래서 너네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혼인을 시킬 거야. 이 둘을 혼인시킬 거야. 춘백이와 채란이를 결혼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춘백이랑 채란이 다 천상계 인물이라고 했지.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온 거니까. 무슨 모티프? 적강, 그치? 적강 모티프야. 적강 모티프 드러나요. 적강 모티프. 자, 그래서 얘네 결혼해가지고 이 지상계로 다시 와가지고 원래 세계로 돌아와서도 둘이 살고 춘백이는 과거급제해서 이제 나랏일하러 돌아다니는데 채란이도 같이 돌아다닐 거야. 같이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은 집에 돌아오는데 배에서 도적을 만나요. 도적. 그래서 이 도적을 만나서 둘이 헤어지게 될 거야.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도적을 만나서 헤어질 거. 자, 그러면 이 도적들 나중에 또 인물들 나올 거거든, 얘들아. 한번 먼저 좀 정리를 해놓을게. 자, 장수백이라고 하는 사람. 장수백. 그래서 우리 여기 세모 표시할 거야, 얘들아. 장수백, 세모. 자, 그리고 이 장수백의 친구 어천수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천수. 이 사람도 세모. 장수백, 어천수. 둘 다 도적이야. 자, 그래서 얘들아, 이 춘백이가 천상계 인물이다라는 증표로 옥퉁소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옥퉁소가 너무 귀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뺏었어, 장수백이. 그래서 이 춘백의 옥퉁소를 뺏었다. 춘백의 옥퉁소를 뺏었고, 그리고 이 춘백이랑 채란이는 살려서 보내주긴 했는데 따로따로 보내. 그래서 둘이 헤어지게 된 거야. 자, 이 상황에서 춘백이는 누구를 찾아가냐면 배경도사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될 거예요. 배경도사. 자, 그래서 이 배경도사한테 춘백이는 10몇 년 동안을
도수를 배울 거야. 그래서 이 도수를 가르친다. 도술이며 병법이며 이런 거를 십몇 년 동안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채란이는 여승이 될 거야. 여승. 채란이는 여승이 될 거. 자, 근데 이 채란이랑 춘백이 헤어질 때쯤에 채란이가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채란이가 혼자 아이를 낳게 돼요. 그 아이 이름이 운학이야. 이운학. 그래서 아이를 채란이는 혼자 낳을 거예요. 혼자 낳는다. 자, 그래서 아이를 혼자 낳아가지고 키우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지. 그래서 다른 여승이 채란이한테 추천을 해줘. 누굴 추천해 주냐면 설영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입양을 보내서 키우게 하자.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채란이는 운하기를 설영국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맡기게 될 거야. 그러면 이 설영국은 운하기의 양아버지가 되는 거지, 얘들아. 양아버지. 자, 그래서 이 설영국이 3살 때까지 운하기를 키웠어. 근데 운하기가 집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 집 밖에서 돌아다니던 도적인 이 장수백이 운하기를 보고 납치해가요. 운하기를 납치해갈 거야. 그래서 자기 아들처럼 키울 거야. 그래서 이름도 바꿔, 얘들아. 이름도 장혜룡이라고 이름을 바꿀 거야. 자기 아들처럼 키울 거.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울 거예요. 자, 그래서 성인이 되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 누구랑 결혼시킬까 했는데 얘들아, 어천수가 이 장혜룡을 마음에 들어 했거든. 그래서 자기 딸 어소저랑 결혼을 시킬 거야. 어소저라고 불릴 거예요. 딸이고, 그리고 결혼을 시킬 거. 어소저랑 장혜룡 결혼시킬 거. 자, 그래서 자기 사위가 된 기념으로 얘들아, 자기 친구 수백이가 가지고 있던 이 옥중소를 혜룡이한테 줄 거야. 귀한 거니까 선물로 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천수가 준 거야, 얘들아. 천수가 줬다. 어천수가 주고. 자, 그리고 이제 과거 시험도 보고 해야 되니까 스승님을 찾아가는데 얘들아, 잘 들어. 이 장혜룡의 스승님이 배경도사야. 알겠지? 혜룡의 스승님이 배경도사. 그래서 이 배경도사가 얘들아, 운하기한테 힌트를 주는 거야. 너 출생의 비밀이 있다 라고 힌트를 줄 거야. 출생의 비밀이 있다고 힌트를 줄 거야. 자, 그래서 어떤 힌트냐면 얘들아, 너 이름 한번 바뀐 적 있어 라고 알려줄 거고, 그리고 이 옥중소를 통해서 엄마랑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이상하지? 이제까지 엄마가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엄마를 만나게 될 거래. 이름도 바뀌었대. 이상하지? 그래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길에서 점쟁이를 만나. 근데 그 점쟁이가 또 뭐라고 하냐면 옥중소를 통해서 아빠와 만나게 될 거래. 자기 아빠 있는데. 이상하지? 그래서 집으로 가서 아빠한테 물어보러 가요. 근데 그때 어천수랑 장수배이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 그걸 듣고 아, 내가 친아들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돼. 그리고 또 누구의 존재도 알게 되냐면 이 설영국의 존재까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설영국을 찾아가. 운하기가 설영국을 찾아가고, 그리고 설영국은 모든 사실을 다 말해줄 거야. 그래서 사실을 말해주고, 그리고 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알잖아, 이 사람은. 그치? 그래서 엄마랑 만나게 해줘요. 채란과 운하기를 만나게 해준다. 채란이와 운하기를 만나게 해주고. 자, 그래서 이 채란이한테 운하기랑 채란이가 이제 이야기를 막 하는데 채란이가 화가 나지. 왜냐면 자기네를 위험에 빠뜨렸던 이 장수백이 자기 아들까지 납치해가서 키웠네. 그치? 화가 나. 운하기도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이제 장수백과 어천수를 혼내주려고 갔는데 얘네 도적들이잖아. 눈치가 빨라. 얘네 도망을 갔거든요. 도망가고, 그리고 어수저는 떠돌아다니고 있었어. 자, 근데 어수저가 떠돌아다니고 있을 때, 자, 윤상궁이라고 하는 궁녀예요. 이 궁녀의 사람이 어수저를 납치해 갈 거야. 어수저를 납치할 거. 어수저를 납치할 거.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볼게, 얘들아. 자, 이 나라에 왕이 있고, 그리고 왕의 딸 낭랑공주가 있어요. 낭랑공주. 자, 우리 아까 전에 어소저 납치당했다고 했잖아. 근데 이 윤상궁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살고 싶으면 이 낭랑공주의 시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얘들아 시녀가 돼. 어소저가 낭랑공주의 시녀가 될 거야. 자, 근데 한편 왕은 자기 딸을 이제 결혼을 시켜야 돼. 근데 이 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 누굴까 해서 봤더니 운하기밖에 없어. 그래서 이 운하기랑 낭랑공주를 혼인을 시켜요. 왕이 낭랑공주랑 운하기를 혼인시킬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이상하지? 여기 봐봐. 운하기가 결혼했는데 자기 아내의 시녀가 자기 아내야. 그치? 이렇게 돼버렸지? 자기 아내의 시녀가 자기 아내지. 그치? 그걸 보고 왕한테 말씀드리니까 왕이 두 아내를 데리고 살게끔 해줬어. 그래서 어소저랑 낭랑공주 둘 다 아내가 되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얘들아 우리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고, 이제 사회적인 이야기를 좀 정리해볼게. 오른쪽에다가. 자, 그러면 사회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나라에 전쟁이 났어. 전쟁. 자, 우리 여기 중국이에요. 중국. 자, 중국의 작은 나라인 총나라와 총나라, 그리고 송나라, 큰 나라인 송나라. 자, 그러면 얘네 사이에 전쟁이 났는데, 전쟁. 자, 왜 전쟁이 났냐면 총나라 왕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송나라를 씹어먹게 해주겠대. 그렇게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얘들아 바로 춘백이에요. 춘백. 자, 우리 아까 얘들아 이 춘백이 배경도사한테 십몇 년 동안 돛을 배웠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이 배경도사가 춘백이한테 총나라 왕한테 가서 한번 싸움을 해봐라 이렇게 시킨 거야. 그래서 이 춘백이가 총나라 왕한테 가서 자기가 송나라와 싸워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자, 그래서 이 춘백이는 얘들아 총나라의 승상이자 대장이 될 거예요. 승상이자 대장. 자, 근데 얘들아 이 춘백이가 같이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춘백이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어천수와 그리고 장수백을 만나게 돼. 얘네가 아까 도망간 상태였잖아. 근데 얘네가 춘백이를 보고 자기네가 막 잘못했다고 하면서 막 빌어. 그리고 화살표 잘못해서 요렇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막 빌어요. 그때 옥퉁소 뺏은 거 이런 거 미안합니다 하면서 잘못했다고 빌어. 이 춘백이가 용서해 줄 거야. 용서해주고 대신 우리 같은 팀으로 싸우자 이렇게. 그래서 어천수랑 장수백도 총나라로 싸우게 될 거야. 총나라 사람으로 싸우게 될 거. 자, 그래서 얘들아 이 춘백이가 송나라의 수도까지 먹은 상태야. 자, 그러면 송나라 위험하잖아. 그치? 그래서 누구를 장수로 이제 출정시키냐면 바로 이 운하기를 출정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운하기. 자, 그래서 이 운하기는 얘들아 대사나 대장군으로 출정을 할 거예요. 대장군. 그러면 결국 싸우는 건 얘들아 누구냐면 춘백이랑 운하기잖아. 그치? 근데 아빠랑 아들 사이인 거 서로 알까 모를까? 몰라. 아직은 모르는 상태야. 그래서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싸울 거예요.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싸우고, 그러다가 나중에 서로를 알게 되거든 얘들아.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될까? 어떤 존재? 옥퉁소. 그치? 이 옥퉁소를 통해서 알게 될 거야. 옥퉁소를 통해서 알게 된다. 자, 그래서 전쟁을 이제 스탑하고 가족들한테 찾아가서 행복하게 산다. 이게 결말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물관계도 다 정리해봤으니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좀 봐보자 얘들아. 앞으로 가서 64쪽이에요. 64쪽.
밤에 대사마가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대사마라고 불리는 사람 얘들아 누구였냐면 운하기 그치? 운하기야 운하기. 자 우리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위에다 좀 적어놓게. 이 사람은 송나라를 대표해서 싸우는 거야 송나라. 그치? 편을 좀 갈라서 잘 생각해야 돼. 자 일개를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일개 이것도 우리 고전소설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야? 하나의 계략이라는 뜻이야. 계략, 꽤 이런 뜻이에요. 계략, 꽤. 자 하나의 계략을 생각하고 검수를 행해서 촉군으로 일부러 들어가는 거야. 촉군으로 들어가서 동정을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검수를 다하여 바로 장군차에 돌입하니 사방에 철망으로 되어 있고 한 곳도 허술하지가 않아. 그래서 싸우기 어렵겠다라고 지금 동정을 살피고 있는 거야. 사면으로 돌아다니다가 할 수 없어 군중을 돌아다니더니 군사들에 의해서 발각되고 말아. 그래서 대사마를 본 듯이 꾸짖으니까 놀라서 문득 어천수가 가르치던 말을 떠올리게 돼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어천수 나왔는데 운하기 입장에서는 어천수가 누구야? 운하기 입장에서는 운하기가 어소자랑 결혼했으니까 어천수는 장인어른이 되는 거지. 그치? 자, 자기 장인어른이 생각했던 말을 생각하게 되는 거야. 자, 그 말이 뭔지 한번 좀 일단 봐볼게요. 자, 이 대사마 운하기가 걸려서 이렇게 깨달아. 내가 도수를 부려서 남의 군중에 지금 왔는데 도리어 낭패를 하도다 하고 도로 본진으로 왔어요. 울울하여 답답하여 하던 중에 옥소를 꺼내게 돼. 옥소. 우리 여기 얘들아 옥소에다가 한번 표시해볼게. 옥소. 이게 옥통소야 얘들아. 자 아까 전에 어천수가 했던 말이 떠올린다고 했잖아. 그 말은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어천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얘들아 아까 옥통소를 줬다고 했지? 이거 되게 귀한 거야 라고 하면서 줬거든요. 그 옥소를 떠올린 거야. 그래서 옥소를 꺼낸 거예요. 알겠지? 옥소를 꺼내서 한 곡조를 부으니 자 여기 표시할게. 촉진 장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오향 생각이 처량해서 일시에 흩어졌대. 여기다가 표시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 얘들아 옥소의 기능이 드러나는 부분이야. 옥소의 기능 첫 번째. 옥소의 기능 첫 번째. 자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피리만 불었을 뿐인데 적들이 다 흩어져.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은 얘들아 이 적들을 흩어지게 한다. 그냥 불었을 뿐인데 적들이 흩어져. 자 그럼 이건 얘들아 비현실적인 거지. 우리 비현실성이 드러나요. 비현실성이 드러나.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봐볼게요. 이걸 보고 이 광경을 보고 승상이 대경 크게 놀랐대. 자 그러면 우리 승상으로 불리는 사람 아까 누구였냐면 춘백이야. 춘백이 그치? 자 이 춘백이는 지금 총나라 입장으로 싸우는 거야. 총나라 그치? 자 그래서 자기네 장군들이 이렇게 흩어지는 걸 보면서 총나라 승상이 크게 놀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4번 이는 장자방 이후의 일인이다. 장자방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장자방 이후에 처음 있는 일. 자 그러면 이 장자방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 고사 속의 인물인데 이 장자방이 적들이랑 싸울 때 피리를 불었더니 적들이 다 흩어졌대. 아까 이야기랑 똑같지. 그래서 이 장자방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하고 아무리 자기네 군사를 호령해서 진정하고자 했지만 군군이 다 달아나. 대사마가 이제 이때를 보고 싸우려고 들어간 거야. 들어갔는데 진공 두 장수와 그리고 장어 두 장수가 합공을 해. 자 그러면 얘들아 장어 두 장수 우리 성만 봐도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냐면 저기 어천수랑 장수백 그치? 자 그래서 장수백과 그리고 어천수 얘네가 지금 총나라 입장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치? 자 이렇게 4명의 장수가 사면에서 협공을 해서 유인하며 1납씩 싸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부리를 당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니까 운하기는 화가 나.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한번 좀 싸워봐야겠다 했는데 호련 철망이 공중에서 내려져. 여기다가 표시. 철망이 공중에서 내려져. 자 운하기가 이제 제대로 싸워봐야지 하고 각 잡고 있는데 철망이 공중에서 내려지네. 비현실적이지 얘들아. 비현실적. 자 그럼 이거는 얘들아 누군가가 도수를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 누구의 도술일까? 운하기가 제대로 싸우지 못하게 막고 있는 사람 누구? 춘배기. 춘배기가 도술을 쓰고 있는 거야. 이제 이거 춘배기의 도술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도술 쓰는 걸 보고 운하기가 저 진중에 반드시 하늘의 신 같은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서 도술에 감탄하고 있어요. 도술에 감탄. 하고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칼을 거두고 본진으로 돌아왔어 얘들아. 그것은 대저 승상이 경문을 외우면 철문이 공중에서 내려지는 도술이더라.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자, 어천수랑 장수백이 장대에 들어와서 이야기해줘. 자, 어천수랑 장수백은 운하기 컸을 때 얼굴을 알잖아. 당연히 알아본 거야. 상대방이 운하기라는 걸. 그래서 얘기해주는 거예요. 송진대사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수양 아들이고 어천수의 사위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드릴게요 하면서 얘들아 이제까지의 일들을 춘배기한테 말해주는 거야. 근데 춘배기가 이 말을 막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아들인 것 같아. 그치? 자, 그리고 옥소의 곡조 또한 자기 것 같아. 강릉추월, 우리 이게 아까 얘들아 그 옥소 이름이었어요. 옥소 이름. 자기가 천상계 인물이다라는 증표로 받았던 그 강릉추월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기뻐하면서도 슬퍼해요. 그러면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다가 속 왕에게 이거를 사연을 말씀드리는 거야. 자기 아들인 것 같다고. 자, 그래서 왕이 놀라서 우리 옆에 페이지로 넘어가요. 자, 왕이 놀라고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네. 여차하면 승상의 아들을 불러가지고 부자가 상봉하게 하면 천하를 도모하는 일은 손바닥 뒤집기 같을까 하노라. 손바닥 뒤집기 같다. 자, 우리 지금 이거 얘들아 관용적 표현이 쓰고 있는 부분이야. 관용적 표현. 관용적 표현. 자, 그러면 손바닥 뒤집기 같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손바닥 뒤집기 같다. 이거 쉬워 어려워? 쉬워. 그치? 그만큼 쉽다 이런 뜻이야. 그치? 그만큼 쉽다 이런 뜻. 자, 그러면 지금 이 말 얘들아 무슨 뜻이냐면 이 부자 관계를 이용하면 지금 송나라 왕의 목표는 송나라를 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송나라를 치는 게 되게 쉬운 일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송나라를 치는 것이 되게 쉬울 것이다. 이 총나라 왕 완전 T야. 그치? 지금 자기 아들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이용하면 이기겠네? 이런 얘기하고 있어. 그치? 자, 승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록 부자 간의 정이 중하긴 하지만 자기는 군신 간의 예의가 1층 더 중요하다. 한 단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서 자기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자, 원컨대 대왕은 신의 말씀을, 저의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자, 제가 지난밤에 하늘을 봤는데 송천자의 자미원은 얘들아 별자리예요. 별자리. 자, 옛날에 하늘에 별을 보고 그 사람의 운세를 점쳤거든. 자, 송천자의 별자리를 봤더니 어떻냐면 맑은 중에 상서기운을 띄어. 즉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를 암시하는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자, 이는 평정할 징조래. 이 중국을 평정할 징조래요. 자, 그리고 대왕은 얘들아 총나라 왕이에요. 총나라 왕의 별을 한번 봐봤더니 어떻냐면 10분 희미하대 얘들아. 희미하다는 거는 안 좋다는 거야.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다가 또 좋은 기운도 있긴 있을 거래.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이 총나라 왕은 더 이상 싸우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천명을 순해야 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자기 목숨, 이 목숨을 순해야 된다.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 뜻이야. 목숨을 바쳐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을 포기하고 목숨을 바쳐서 귀순을 하면 그래도 살고 또 왕이 될 거래. 자, 순하시면 복이 올 거고 역하면 화가 있을 거다라고 했어요. 대왕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촉왕이 깊이 생각한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초부터 춘백이 너가 지휘한 일이다. 어찌 내가 따르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요. 자, 승상이 못내 할애하고 할애한다는 건 얘들아 예를 갖추고 원문 문으로 나와서 바로 단기로 단기는 얘들아 짧은 시간에 이런 뜻이야. 짧은 시간에 빨리 장수백과 어천수를 데리고 진전으로 나가요. 그리고 어천수로 하여금 대사마 운하기한테 글을 보내는 거야. 자, 그 글을 한번 봐보자. 17번. 총나라 승상 춘백은 이 글을 대사마 대장군 운하기한테 붙입니다. 슬프다. 복중 유아를 이거 얘들아 뱃속의 아기를 자, 이 뱃속의 아기를 만리 전장에서 원수로 만나다니 도시는 얘들아 아주 이런 뜻이야. 아주 내 죄가 크다. 자, 내가 황해 감사로 운남도에 적변을 당했을 때, 자, 이 적변이 얘들아 도적에 의해서 채란이랑 헤어진 거, 채란과 헤어진 일을 얘기해요. 도적들에 의해서 채란, 너네 엄마랑 헤어진 일을 당해서 만사여생, 죽을 뻔한 목숨이었지만 살았대요. 그치? 자, 그리고 자계산의 배경도사에 자기는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촉왕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장안을 얻은 상태다. 자, 그럼 얘들아 장안이 무슨 뜻이게? 장안 수도. 맞아, 그치? 수도야, 수도. 자, 그럼 이거 어디의 수도? 송나라 왕이 지금 어디의 수도를 얻었더라? 아까 송나라 수도 얻은 상태라고 했지, 그치? 이거 송나라 수도. 송나라 수도를 얻었더니 이제 부자가 상전하는 것은 상전, 서로 전쟁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은 천리의 죄역이다. 유교적으로 맞지 않지. 내가 단기로 빠른 시간에 이 진전 앞으로 나왔으니 빨리 한 거. 이건 얘들아 수레거든요. 수레.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을 태웠던 수레래. 그래서 이 수레를 가져오면 내가 스스로 죄를 이야기하고 벌을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장수는 어천수고 너의 장인이니 의심이 없을 거다. 자세한 말은 너네 장수, 너네 장인어른한테 듣고 옥수 또한 내 거 같으니까 한번 보여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사마가 보기를 다함에 몸이 떨리고 손발이 막 떨려. 그래서 원문에 나와보니까 진짜 어장군 우리 장인어른이 맞아. 그래서 대사마가 읍하여 인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자, 지금 전쟁 중이니까 의심을 안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야. 자세히 말을 듣고자 하노라 라고 해서 자초지종을 말했대요. 대사마가 옥소를 가져다 주면서 이 옥소는 아무나 불 수 있는 게 아니래. 그럼 이 피리를 불 수 있다는 거는 자기 아빠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우리 뒷장으로 가볼게. 마지막 장.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어천수가 연만 뒤 이거는 얘들아 조심히 받아서 본진에 돌아가서 승상 춘백이한테 보여주니까 자기 거가 맞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1곡을 부니 한 곡절의 부니 피리가 부러지네. 그 소리를 듣고 운하기가 바로 달려왔어요. 통곡 재배했대. 울면서 인사를 드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부분 얘들아 기능 두 번째가 늘어나는 부분이야. 기능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옥통소를 통해서 아빠를 만나게 된 거야. 즉 가족 관계의 증표가 될 거예요. 가족 관계의 증표. 자, 그래서 승상과 이 운하기가 봤더니 서로 너무 닮았어. 그리고 대사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운하기가 불초자가. 자, 그러면 우리 불초자는 무슨 뜻일까 얘들아? 불초자? 무슨 뜻일까? 엄마 아빠한테 자기를 낮춰서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제가 못난 놈이 이런 뜻이야. 제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냐면 아빠를 찾았으니까. 그치? 자, 그리고 올 때 조부모의 기력이 강건하시고 그리고 모부인 엄마가 외갓댁을 찾으라는 말씀을 아빠한테 전하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여기 한번 봐볼까? 조부모의 기력이 강건하시래.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하신 거 어떻게 아냐면 얘들아 이 운하기가 우연히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갔었거든. 우연히 조부모의 집에 갔었어요.
그 집에 갔을 때는 몰랐어. 근데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이었네. 그래서 아빠한테 말해주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잘 살아 계신다. 그리고 엄마가 외갓댁 찾아가 보래요 라고 아빠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부자가 아빠와 아들이 즉시 촉왕께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 자, 왕은 이제 어찌 하실 겁니까? 물어봐요. 자, 왕이 운하기의 손을 잡고 치하했대. 우리 치하한다는 건 얘들아 감사해 하는 거예요. 감사해 하면서 맏아들을 전장에서 찾았으니 천구의 희한한 경사라. 어찌 치하하지 않으리요. 과인은 얘들아 왕이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지, 그치? 내가 외람되게 뜻을 두고, 외람되게는 얘들아 지나치게 이런 뜻이야. 지나치게 뜻을 두고 마침 부공을 만나. 부공은 얘들아 너네 아버지 이런 뜻이야. 너네 아버지 즉 춘백이, 너네 아버지 춘백이를 만나서 천하를 도모할까 했었대. 자, 그러면 지나치게 뜻을 둔 게 바로 이 천하를 도모하는 일이겠지, 그치? 지나치게 뜻을 둔 게 바로 천하를 도모하는 일이었어요. 자, 이 중국을 자기가 먹으려고 했었다. 지나치게 뜻을 뒀었다. 근데 금일 오늘 이런 경사를 당함에 내 홀로 귀순치 아니하리요. 내가 춘백이와 함께 귀순을 하겠다. 천자께 가서 잘못했다고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어서 볼게. 대사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표 얘들아 옆에 뜻 나와 있어요. 임금께 올리는 글이야. 천자께 올리고 천자가 첩서를 보기 전에, 첩서도 뜻 나와 있어 얘들아. 승리 보고서 같은 거야. 대사마의 승전한 소식을 들으시고 평정하기 날로 기다리시던 차에 그 글을 보시고 크게 기뻐해. 왜냐하면 지금 총나라 왕이랑 춘백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그 이야기를 듣고 촉왕과 승상을 좌우 승상 관직을 줘요. 관직을 용서하고 관직을 준 거야. 그리고 대사마 운하기한테는 은혜에 감사를 했어요. 승상 부자는 다시 조상서댁을 찾아가. 조상서. 자, 그럼 이 조상서는 얘들아 누굴까? 아까 얘들아 엄마가 어디 찾아가 보라고 했지? 외갓댁, 그치? 그러면 이 조상서는 외갓댁, 즉 체라님의 아빠야. 체라님의 아빠. 그래서 이거 체라니의 아버지, 즉 외갓댁을 지금 찾아간 거야. 상서를 보고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그리고 장인과 사위의 예를 보였대. 그러면 여기서 장인은 누굴까요? 여기서 장인어른은 누구야? 조상서가 장인어른이지, 그치? 이 조상서가 장인어른이고 사위는 누구야? 춘백이, 그치? 춘백이. 자, 운하기도 월패를 내어서 모친 엄마의 서찰 편지를 같이 들으니까 상서 부부가 기분 좋아해. 통파에 죽었는가 하였더니 귀한 사위와 외손자를 보게 되는구나 하면서 좋아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가 지금 수능 특강 본문이야 얘들아. 자, 그러면 우리 뒤로 넘어가서 우리 하나만 좀 더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69 쪽으로 가주세요. 69 쪽. 자, 69 쪽으로 가서 복소전 기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나왔던 복이야 얘들아. 우리 여기에 좀 표시하면서 좀 봐보자. 자, 주인공의 친부모 찾기는 개인 존재의 근원을 찾음으로써 상실했던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대. 여기다가 한번 표시해주세요.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특정 소재가 혈육임을 증명하는 쉼표가 된대. 그러면 이 특정 소재가 뭐냐면 바로 옥중소. 그치? 옥중소가 되겠지. 옥중소.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현대시 책 꺼내주세요. 현대시 봐볼게.